제가 무정자증이라고요? 저 아이가 둘이에요. 잠시 후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은 그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평탄한 곡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출근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며 성실하게 하루를 채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끔 친구들과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거나 여자친구와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래를 막연하게 꿈꾸긴 했지만 거창한 계획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내 일상에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도 한 점 일지 않는 잔잔한 호수 같았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단 하나의 전화 통화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퇴근길, 저녁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붉게 번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울린 진동, 액정 위에 떠오른 그녀의 이름. 늘 듣던 목소리였지만 그날의 목소리는 유난히 작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 미묘한 변화에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나 임신했어. 그 순간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퇴근길의 북적거림도, 도시의 소음도, 붉은 노을도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그녀의 낮은 속삭임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앞에 앉은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막연한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바위처럼 나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내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제 막 30 문턱을 넘은 나에게 가장이라는 역할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강력한 감정이 내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반짝이는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몸처럼 연결될 운명이라는 직감. 이 작은 생명이 내 삶에 가져다줄 알 수 없는 기적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뒤섞여 나를 하나의 결단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고 굳건히 말했습니다. 불안했던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이내 두 눈 가득 맺힌 뜨거운 눈물을 보며 나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삶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의 잔잔했던 호수 위에는 격렬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고 나는 그 파도에 몸을 싣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다소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이내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듯했고 우리는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드레스, 예물, 식장, 모든 과정이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나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홀로 존재했던 시간을 벗어나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이 내 존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통장 잔고도, 어깨를 짓누르는 생활의 무게도, 앞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크고 작은 책임들도, 아내의 환한 미소와 뱃속, 아기의 미미한 움직임 앞에서는 그저 사소한 조약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페인트칠을 하고 가구를 배치하며 아기가 태어날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앙증맞은 아기용품들을 하나씩 고르고 배치할 때마다 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손수건 하나, 부드러운 아기 옷 한 벌에도 우리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밤늦도록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아기에게 불러줄 이름을 고민하고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지 홀로 되뇌곤 했습니다. 자상하고 현명하며 강인한 아빠가 되겠다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태동을 느낄 때마다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세상 모든 좋은 이야기들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나의 전부가 될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행복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때 나는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나의 세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물과 풍경이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듯했고 세상은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비로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의 불빛이 세상을 비추는 가장 찬란한 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임신 소식이라는 예고 없는 폭풍은 나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대한 대지를 선물해 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습니다. 산고 끝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던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안기던 그 순간, 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격에 압도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이로운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온몸의 세포가 전율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미숙하고 불완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작고 소중한 존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우리의 삶의 햇살처럼 스며들어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곧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향했고 서툰 솜씨지만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고 잠투정하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밤새 뒤척이는 아기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면 그 모든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하루하루가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옹알이를 시작하고 처음 뒤집기를 하고 작은 두 발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잡고 산책을 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 자동차를 굴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늘 새롭고 신비로웠습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세상을 다시 배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두 해가 흐르고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처음보다는 익숙해졌지만 둘째의 임신 소식은 여전히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첫째가 그랬듯 둘째 역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 주었고 나는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눈을 뜨고 밤마다 잠든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나가 뛰어놀고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의미를 찾았습니다. 내 어깨에 얹힌 가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동시에 나를 더 단단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했습니다. 나의 세상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그들의 행복과 성장이 곧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가정이라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성공한 아빠라고 불렀고 동료들은 나의 행복한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그런 시선들이 뿌듯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환하게 켜진 거실 불빛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나에게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우며 들려주는 동화 속 세상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나의 가정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였고 나는 그 요새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이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기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아내와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나의 하루하루는 충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행복은 곧 안정이었고 나는 내 가정이라는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완벽함 아래에 거대한 균열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머지않아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잔인한 운명 역시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충만한 행복만이 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삶은 어느덧 일상이라는 편안한 옷처럼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뽀뽀 세례로 잠에서 깨고 아내와 나누는 짧은 눈빛 교환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 성과는 물론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원만하여 나는 스스로를 행복한 삶의 표본이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민도 나의 견고한 울타리 안으로 침범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기 건강검진조차 그저 의례적인 절차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건강만큼은 타고났다고 자부했고, 딱히 걱정할 만한 질환 같은 건 나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느 해처럼 건강검진을 받았고, 며칠 뒤 우편으로 날아온 결과지를 아무렇지 않게 펼쳐 들었습니다. 빽빽하게 인쇄된 수많은 숫자들과 그래프들 사이에서 나는 별 생각 없이 정상이라는 두 글자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정상 판정 옆에 작은 주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변 수치 중 한두 가지 항목이 미묘하게 기준치 초과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정밀 검사 요망이라는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짧은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애써 불안감을 잠재우며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붉은 글씨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아니라 혹시라도 병 때문에 나의 완벽한 일상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과 뛰어놀아 줄 아빠, 아내에게 든든한 남편이 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결국 나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 회사 근처의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내 결과지를 꼼꼼히 살피더니 가벼운 어조로 몇 가지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함이 쌓여 나타날 수도 있는 증상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셨습니다. 나는 의사의 권유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어차피 이왕 병원에 온 김에 확실히 검사를 해서 불안감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의사는 자연스럽게 정자 검사도 한번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남성 비뇨기과에서 정자 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처럼 느껴졌고,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동의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인 나에게 이런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든든한 두 아이를 두고 있었으니 내 생식 능력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일상적인 절차의 일부라고, 내 몸의 작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간단한 검사들을 끝마치고 며칠 뒤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검사 일정과 방법을 설명했고, 나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련의 과정들이 내 삶의 거대한 뿌리를 뒤흔들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무심함과 안일함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징후도 없이 내 행복이라는 거대한 성벽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발밑에 숨겨진 깊은 틈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하게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평온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난 후 며칠간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은 창문을 통해 평화롭게 쏟아져 들어왔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듯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고, 나는 익숙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진행했던 검사들은 그저 내 몸의 작은 오작동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불안감조차도
나는 굳건히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내 가정과 두 아이의 존재는 내가 결코 문제가 있을 리 없다는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두 아이의 든든한 아빠로서 나는 내 생식 능력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했던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 북적이는 소음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비뇨기과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의사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의 유쾌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억누른 듯한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게 병원으로 다시 한번 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검사 결과이니 직접 대면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음식 냄새, 모든 것이 멀어지고 오직 의사의 딱딱한 목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감쌌고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내 안의 모든 감각은 곧 마주할 진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더 날카롭게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의 얼굴에서는 전화를 받을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지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느다랗게 흔들리던 불안의 촛불은 이제 거대한 폭풍 앞에서 꺼지기 직전의 위태로움처럼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검사 결과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수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애써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나의 본능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두 단어는 나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나의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동시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귀에는 무정자증이라는 단어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의사의 말이 내 모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십니다. 애초에. 그 한 단어가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뒤엎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두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눈앞이 아득해지고 창밖으로 보이던 맑은 하늘도 길거리의 활기찬 풍경도 모두 흑백 필터가 씌워진 듯 희미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 비현실적인 진실을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내 안의 이성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째가 생겼다고 기뻐하던 아내의 얼굴,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보며 감격스러워하던 아내의 눈빛, 작은 아기의 태동을 느끼며 함께 행복해하던 순간들, 그리고 두 해 뒤 둘째의 임신 소식을 전하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모습, 산고 끝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느꼈던 그 벅찬 감격, 작은 아기의 손을 잡고 잠 못 들었던 밤들, 아이들의 첫 동아리, 첫 걸음마,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행복하고 순수했던 기억들은 이제 독이 묻은 화살처럼 나를 꿰뚫었습니다.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아내의 행동, 순진무구하게 나를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이었단 말인가? 행복의 가면을 쓴 채 나를 조롱하는 잔인한 환상이었단 말인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억울함, 분노,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믿었던 그 순진한 믿음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가장이라는 나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이성을 붙잡으며
의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내 발걸음은 무겁고 온몸의 감각은 마비된 듯했습니다. 의사가 건넨 소견서 한 장은 더 이상 단순한 건강 진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잔인한 운명의 예고장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이 숨 막히는 진실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실은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의 진료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아니, 발밑에 땅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 차가운 문장들이 귓가에 맴돌며 내 영혼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내가 사랑스럽다고, 생명의 기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대한 거짓의 장막으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밤거리는 이전과 달리 낯설고 이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나를 비웃는 것처럼 싸늘하게 번져 있었고, 나는 그 차가운 빛 속에서 홀로 길을 잃은 존재처럼 서성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평범한 풍경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보금자리가 이제는 거대한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아이들의 아빠 하는 천진난만한 외침과 아내의 다정한 미소는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고 사랑스러웠던 소리들이 이제는 나의 모든 감각을 찢어놓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의 포옹을 받아주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독이 묻은 가시로 변해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인가? 아내가 첫째 아이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 빛나던 기쁨. 내게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며 자기, 우리 아빠 된대 하고 환하게 웃던 얼굴. 그 순간 나는 그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해 뒤 둘째 소식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나는 온 마음으로 그녀를 축복했고 다가올 새 생명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미소는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내게 잔인한 기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킬 듯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의 유전자가 흐르지 않는 아이들을 나는 과연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아빠라는 호칭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나의 모든 가치관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의심을 멈추기 위해 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나는 DNA 친자 검사를 결심했습니다. 숨 막히는 고통과 함께 찾아온 냉정한 이성은 내게 증거를 찾으라고 속삭였습니다. 친자 검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나는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검사 기관을 찾고 아이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을 은밀하게 연구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수거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증거들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심연으로 뛰어드는 심정으로 나는 수거한 샘플들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 휴대폰 알림에 신경이 곤두섰고 잠시라도 생각의 끈을 놓으면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작은 미소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이들의 재롱조차 연극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나를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사랑보다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게는 한 줄기 희망도 어떤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마침내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형식의 메일에는 첨부 파일 하나가 딸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검사 결과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째와 둘째, 두 아이 모두 친자 관계 불일치라는 결과가 선명했습니다. 이 차갑고 명료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 나의 마지막 희망조차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의사의 말대로였습니다. 나는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은 나의 피를 나누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내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행복은 철저히 계산된 거짓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내 안의 모든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신락 같은 희망조차 완전히 끊어졌을 때 내 영혼은 텅 비어버린 듯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명확한 사실만이 내 이성을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배신을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내가 겪은 모든 비극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진단, 아내의 임신, 그리고 충격적인 친자 검사 결과까지.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냉철하게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순간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아내의 언행을 복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첫째와 둘째의 임신 소식을 전하던 순간의 표정,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던 태도, 그리고 지난 결혼 생활 동안의 미묘한 언행들을 퍼즐 조각 맞추듯 하나하나 맞춰나갔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의 깊이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아내와의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도록 설정했고 집 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관찰하며 마치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처럼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나를 점차 인간적인 감정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냉혹한 복수심이 채워나갔습니다.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삶을 짓밟은 피해자에 불과했습니다. 며칠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했고 위자료와 양육권 청구에 필요한 근거들을 마련했습니다. 아내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수없이 되뇌며 흔들림 없는 감정으로 모든 것을 끝낼 연습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인간이 아닌 마치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아 메마른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아내는 자기, 어서 와. 저녁 준비 다 됐어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내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평소처럼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맛있는 반찬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나는 음식의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그 말들을 되뇌며 최적의 타이밍만을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간 뒤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낮게 깔려 나왔습니다.
감정이 한 조각도 섞이지 않은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계음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내 말에 아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다음 말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서막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난 애초에 아이 아빠가 될 수 없는 몸이래. 그 순간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딸가닥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지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공은 갈 곳을 잃고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 흐느적거리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내 손에는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종이 뭉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꺼낸 DNA 친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내 친자가 아니래. 내 말에 아내는 온몸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껏 그녀에게 속았던 나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이혼 소송 서류와 위자료, 청구 서류를 꺼내 아내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녹음된 그녀의 통화 내역, 몰래 촬영해둔 증거 영상까지 나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한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싸늘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이 집 이제 내 무덤이 될 거야. 그것은 내 지난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을 담은 살아있는 마지막 저주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내뱉었던 마지막 한마디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담은 선전포고였으며 지난 세월 나를 기만했던 모든 거짓에 대한 단호한 단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내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는 그 어떤 감정의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갑고 단단한 바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집 안은 한결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메마른 공허함과 함께 비로소 해방감을 닮은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나의 전쟁은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했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 아내의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 내가 밤새도록 수집했던 그녀의 불륜 정황 증거들까지.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들을 마치 잘 짜인 퍼즐처럼 법정에서 펼쳐 놓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삶을 짓밟고 나의 존재를 부정했던 단지 한 명의 피고인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은 연일 시끄러웠습니다. 언론은 나의 기막힌 사연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나는 졸지에 비운의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것조차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변호인 뒤에 숨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내가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나의 무정자증 진단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이었고 친자 검사 결과는 그 사실을 확고히 증명했습니다. 간통과 친자 사기. 그녀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배신은 이제 법률적인 심판을 넘어 사회적인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액의 위자료와 두 아이의 양육비까지 그녀는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물론 아이들이 나에게는 친자가 아니었기에 내가 받을 필요 없는 비용이었지만 변호사는 그녀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차원이라며 청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 그녀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행복과 사회적 지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남긴 마지막 경고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이 집 이제 내 무덤이 될 거야. 법정 싸움이 끝난 후 나의 삶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고요를 찾은 듯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은 적막했지만 더 이상 그 공허함이 나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행복 속에서 느끼던 불안감 대신 진실을 마주한 홀가분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완벽한 가장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는 조용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단란한 모습. 그것이 나를 쉼없이 달리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타인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과 마주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홀로 존재하는 고독함과 함께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를 얽매였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자신의 선택으로 오롯이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오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진실만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제 그 진실 위에서 비로소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결국 아내의 배신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